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보석의 미학 시간인데요. 4주차에 드디어 첫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이 4주차 첫 오프라인 수업에 수행평가를 하게 됐음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수행평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동영상입니다. 자, 먼저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번 주제는 화성암 박편, 화성암 중에서도 특별히 화강암과 현무암 박편을 관찰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선생님이 사실 구글 슬라이드로 이미 그 보고서 양식을 템플릿 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보고서 양식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넣어서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구글 슬라이드 편집 방법을 조금 연습을 해두면 좀 편리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구글 슬라이드로 해서 꼭 구글 슬라이드로만 해서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구글 슬라이드를 다운받아서 파워포인트나 뭐 아니면 한셀이나 이런 걸로 한셀이 아니라 한쇼죠. 한쇼나 이런 걸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관계는 없지만 뭐 구글 슬라이드에서 바로 해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나누어준 템플릿을 먼저 열어보시고 그러면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어떤 사진을 찍어야 보고서를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숙지해 놓으면 굉장히 수행평가가 수월하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핸드폰으로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을 찍어서 그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보고서에 첨부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핸드폰을 준비해 오셔야 돼요. 핸드폰, 카메라, 사진 찍을 수 있는 핸드폰을 준비해 오시고요. 없는 친구도 빌려 오세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꼭 준비해 오셔야 돼요. 자기 컴퓨터로 그 사진을 전송해서 컴퓨터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현미경은 1인 1대 각자 자기 현미경을 사용할 거고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휴대폰 거치대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5분 동안은 휴대폰 거치대에 자기 휴대폰을 거치해서 사진이 잘 찍히는지 연습을 할 수 있고요.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강암과 현무암을 각각 20분씩 관찰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미경은 1인 1대인데 박편은 2인 뭐랄까 2명당 화강암 하나 현무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려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번호 학생은 처음에 화강암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현무암을 관찰하고 그 다음 뒷번호 학생은 처음에 현무암을 관찰하고 나중에 화강암을 관찰하는데 현미경은 그대로 쓰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 핸드폰을 거치했으니까 그 핸드폰을 옮기는 건 번거롭기 때문에 요 20분 관찰한 후에 서로 이렇게 그 박편을 뒤에 있는 학생하고 교환을 해서 화강암을 관찰한 학생은 현무암 관찰한 학생에게 자기의 화강암 박편을 주고 그 친구한테 현무암 박편을 받아서 이제 관찰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서를 수업 시간 중에 완성해서 제출해야 돼요. 2교시에는 그래서 강의실로 이동할 거예요. 그 전에 사진을 다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교시에 사진 다 찍고 2교시에는 그 강의실에서 보고서만 쓰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수업 시간이 겹치는 반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수업 시간 겹치는 반 때문에 2시간 동안 실험 그 현미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딱 주어진 20분 동안에만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선생님들이 준비해 놓은 사진을 한번 보면 623호에 오셔야 돼요. 623호에 오면 현미경이 이렇게 16대가 두 줄로 준비되어 있어요. 왼쪽에 8대에 1번부터 8번 순서대로 앉으세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8대 9번부터 16번이 순서대로 앉으시고요. 보면은 그 17명인 반이 한 반인데 그 친구는 마지막 번호 학생은 이 앞에 있는 거 쓸 예정입니다. 그 학생 한 명만 양서연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학생만 앞에 있는 현미경을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처음에 오셔서 자기 현미경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앉아 계시면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인사만 나누고 바로 수행평가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현미경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리니까 정확하게 꼭 보시고 요대로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아시겠죠? 자, 첫째. 요게 전원이에요. 현미경에 전원을 켜시고 전기는 꽂아져 있으니까 스위치를 켜시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여기 반대쪽 면이죠. 왼쪽에 가면은 이렇게 볼륨처럼 가변저항이 있는 것이 조명의 밝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적절한 밝기로 조정을 하시고요. 요것이 조리개예요. 조리개는 지금처럼 가장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 있을 때가 조리개가 많이 열린 거거든요. 조리개를 그냥 다 열어놨어요. 선생님이 열린 상태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초점 조절할 때 쓰는 조동나사, 미동나사죠. 여러분들 현미경 사용법 잘 아시죠? 재물대를 최대한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좋죠. 안 그러면 시료를 위로 올리면서 초점을 맞추면 나중에 대물 렌즈하고 프레파라트나 박편하고 이렇게 부딪힐 우려도 있으니까 꼭 반드시 초점을 조절할 때는 재물대를 아래로 내리는 방향으로 조절해라. 그리고 미동나사 조금씩 조정을 할 때는 뭐 올리든 내리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쵸? 자, 다음 두 번째. 자, 평광현미경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평광판이 있다는 거죠. 이건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하긴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평광현미경은 위쪽에 상부 니콜이 있어요. 상부 니콜은 영어로 어넬라이저라고 하는데 그래서 A라고 되면 상부 니콜이 들어가 있는 게 되는 거고 O에 가면은 오픈이 되는 거고 요게 상부 니콜을 넣었다 뺐다 하는 스위치가 됩니다. 우리 현미경이 좀 좋은 거여서 독일의 라이카 거여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상부 평광판을 이렇게 스위치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그 바로 위에는 버틀란트 렌즈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관찰에서는 버틀란트 렌즈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픈 O 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부 니콜 O에 가 있으면 우리가 개방 니콜이라고 하고 A에 가면 직교 니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부의 평광판이 있는데 하부 평광판은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거죠. 하부 니콜은 우리가 폴라라이저라고 부르는데 얘는 고정은 되어 있습니다. 넣었다 뺐다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현미경 모델은 얘가 회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상부 평광판은 회전시킬 수 없으니까 하부 평광판이 이렇게 약간 회전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왜 얘를 회전해야 되냐면 하부 니콜과 상부 니콜은 정확하게 평광 방향이 직교, 수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돌릴 수 없으니까 아래 것을 아래에 있는 하부 니콜을 이제 직교하기 위해서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만져도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직교 상태를 다 확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손댈 필요는 없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물 렌즈는 우리 현미경에 총 3개가 있어요. 작은 게 저배율이고 큰 거일수록 고배율이다 라는 거 알죠? 근데 가장 작은 것만 쓸 겁니다. 저배율만 쓸 거예요. 가장 작은 게 4배짜리거든요. 4배짜리 대물 렌즈만 쓰고 큰 거 쓰지 마세요. 절대 큰 거 쓰지 마시고 작은 것만 써라. 다음에 우리 평광현미경의 특징은 이렇게 평광판이 있다라는 특징과 또 하나는 회전하는 재물대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재물대를 이렇게 회전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회전각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소각각이 90도마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각도를 보면서 소각각이 사회 소각이 일어날 때, 소각각이란 말 선생님이 좀 잘못 얘기했네요. 우리가 사회 소각이 일어날 때 90도 간격으로 일어나는지를 여기서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각각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번 수행평가에서 소각각 측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박편을 여기에 올려놓는데, 박편을 올려놓은 다음에 손으로 살짝 움직이면서 관찰하는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때 주의할 점, 박편을 올려놓을 때 이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박편이 붙어 있는데, 이 박편 암석이 붙어 있는 이 부분을 위쪽으로 오게 해야만 됩니다. 이걸 반대로 내려가면 유리판 아래에 암석이 붙어 있겠죠? 그런 경우엔 초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쪽에 올라오도록 이렇게 동작해야 된다. 그 박편을 이렇게 올려놔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자, 여기 대안 렌즈, 접안 렌즈가 두 개가 있어요. 쌍안 장치가 있는 우리 학교 현미경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쌍안 장치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접안 렌즈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사용을 할 거고요. 왼쪽 접안 렌즈에 선생님이 이렇게 휴대전화 거치대 어댑터를 사놨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드락 한 조각씩을 선생님이 다 또 잘라서 붙여놨습니다. 왜냐면 너무 접안 렌즈에 가까이 붙으면 얘가 사진이 잘 안 찍혀서 조금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만든 사람이 미처 그 부분을 생각 못하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살짝 떼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살짝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드락을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드락 위에 여러분들은 휴대폰을 거치하면 대체적으로 사진이 잘 찍힐 거예요. 자, 이 휴대폰 크기에 따라서 이 옆에 있는 볼트를 돌려가지고, 이건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걸 돌려서 벌릴 수 있어요. 벌려서 자기 휴대폰을 거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조여서 휴대폰이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는 약간 풀러서 이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진에서 보자면, 여기 보세요. 이 휴대폰마다 카메라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그 휴대폰 카메라 구멍으로 그 현미경에서 나오는 빛다발, 이건 뭐 사출동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출동공이 그 빛다발이 카메라에 잘 들어가도록 얘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때 요 볼트를 풀어서 카메라 각도를 조정해서 여기 빛다발이 카메라 렌즈로 잘 들어가도록 조정을 하셔야 돼요. 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건데, 주의할 점은 여기 써 있죠.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핸드폰이 느슨하게 해서 떨어지면 자유낙하하면 핸드폰이 깨지겠죠. 선생님이 변상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거치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사진 찍어 본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데 한 2, 3분만 해보면 여러분들 선생님보다 더 잘 찍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거 선생님이 찍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본 모습이 너무나 멋지게 핸드폰 카메라에 담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그럼 어떤 부분을 찍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박편이 이렇게 두 개예요. 처음에 아까 얘기했죠. 앞번호 학생들은 화강한 박편을 먼저 관찰하고, 뒷번호 학생들은 현무한 박편을 관찰하는데, 자, 원래 암석은 불투명한데 선생님이 열심히 갈아서 0.03mm가 될 때까지 갈아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서 현미경에 보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호 선생님하고 정말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박편을 갈아서 보는 게 원래의 수행평가예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은 박편을 안 만들고 선생님들이 다 만들었고, 여러분들은 관찰 보고서만 내는 걸로 지금 수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20분 동안에 앞번호 학생들이 화감을 관찰했다면 뒷번호 학생하고 교환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 써놨어요.
1번하고 9번하고 바꾸면 돼요. 2번하고 10번, 자기 번호 플러스 8번하고 바꾸면 되겠죠. 아니면 자기 번호 마이너스 8번하고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20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바꾸면 된다 하고 알아두시고요. 자, 선생님이 힌트까지 드립니다. 너무 친절한 것 같아. 화강암은 무색 광물이 많고 조립질이죠. 여기 봐봐, 광물 입자 크잖아. 여기 시커멓게 보이는 게 보나마나 흑음모예요. 흑음모. 그리고 무색 광물로는 석영, 그리고 사장석의 중에 사장석은 이제 고용체라고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화강암에 있는 사장석은 주로 나트륨 사장석, 나트륨 성분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사장석이 이 안에 있을 거고요. 주로 요 세 가지 광물이 주종을 이룹니다. 현무암 박편을 보시면 당연히 세립질이고요. 유색 광물이 많아서 이렇게 어둡게 보이긴 하지만 얇게 가르면 투명하죠. 투명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주로 감남석, 휘석 이렇게 유색 광물이 되게 많아요. 감남석이 많고 뭔지 모르는 그런 광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거는 빨리 식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덩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구별하는 방법도 있죠. 그 다음에 칼슘 사장석, 바늘처럼 막 삐죽삐죽 보이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칼슘 사장석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광물이 주로 보입니다. 이런 광물을 관찰하면서 적절한 사진을 찍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요 시간 안에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요 시간 안에 꼭 사진을 찍어서 다음 시간에 자기의 그 컴퓨터로 전송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마지막. 그러면 이제 보고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봐야 되겠죠.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보고서 예시 파일을 보고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될지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수업 시간 종료 전에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 늦게 제출했다라는 알람이 뜨도록 선생님이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시간에 냈는지 늦게 냈는지 알 수 있고요. 혹시 이럴 수 있어. 제 시간에 냈다가 자기가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 시간만 남는 거예요. 수정해서 내면. 수정해서 냈다고 막 몇 점씩 깎이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좀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다른 친구가 찍은 사진을 그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전송해줘서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되는 경우에는 사진을 준 학생 또는 뭐 자기가 주지 않았는데 친구가 몰래 가져갔다 이런 건 통하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가 찍은 사진으로 작성하지 않은 학생 또는 자기가 찍은 사진이 다른 친구 보고서에 있는 게 선생님에게 발각이 되는 경우에는 그건 부정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학생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수행평가 안내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선생님 간단하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BF 스터디에 오시면 이렇게 수행평가 F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해서 보세요. 클릭을 하면은 지금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여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번호, 보석의 미학 번호를 확인하시고 1번부터 8번은 화강암 먼저 관찰하고 9번에서 16번은 현무암을 먼저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서현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용을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 보고서에 쓸 수 있는 그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선생님 보고서 예시 파일을 올려놨어요. 구글 슬라이드로 만들었어요. 원래 구글 독스로 만들었었는데
다시 슬라이드로 좀 바꿨습니다. 이건 예시고 여러분들이 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PPT로 받아서 파워포인트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슬라이드에 이건 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넣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조립질과 세립질과 반상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이상, 조립질, 세립질 또는 뭐 조립질, 반상 조직, 세립질, 반상 조직 뭐 지금 뭐든 찾아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거야. 아, 이렇게 얘 보세요. 얘는 굉장히 박편이 크죠. 광물 결정이 크죠. 같은 배열로 찍은 건데 얘는 광물 결정이 작잖아요. 이게 바로 세립질. 이게 선생님이 현무암으로 찍은 거고 이제 이게 화강암으로 찍은 거죠. 여기 지금 하나는 화강암이고 하나는 현무암인데 여기 둘 중에 하나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거든. 여러분들이 이건 수정하세요. 얘가 화강암을 찍은 거다, 얘가 현무암을 찍은 거다라는 걸 명시해 주세요. 여러분들한테는 화강암하고 현무암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제공이 되니까요. 그리고 개방 니콜로 찍었는지 직교 니콜로 찍었는지 꼭 표시하시고요. 자기 현미경의 배율도 꼭 표시를 해주세요. 뭐 우리 과학 영상 시간에는 여기다 스케일 바도 넣고 했는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거라서 스케일 바 넣기가 쉽진 않아서 그런 건 뺐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건 뺐고요. 두 번째, 광물 중에서 자기 모양을 잘 갖추고 있으면 자형, 그렇지 않으면 뭐 반자형, 타형이라 그랬죠. 그런 내용을 적는 거죠. 이거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선생님 잘못 만들었는 것 같아요. 반자형은 절반은 자형이고 절반은 아니고 이런 건데 이거 잘못 표시한 것 같은,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음, 다색성은 어떻게 보는지 공부하셔야죠. 다색성은 무슨 니콜에서 어떻게 보는 건지. 선생님이 지금 요거 광물을 회전하면서 색깔이 변한 거를 이렇게 다색성을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진으로 이렇게 좀 멋지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다음, 쪼개짐과 깨짐, 불규칙한 깨짐과 규칙적인 쪼개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넣고요. 다음, 소강이 광학적 이방체인 경우에 대개 90도마다 한 번씩 4번의 소강을 나타낸다 그랬잖아. 그럼 4번 다 찍을 필요는 없고 여기 선생님이 화살표한 광물이 지금 90도가 회전된 거예요. 얘는 45도 회전된 거고 여기서 이 회전각에 따라서 소강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부분을 여러분들 캐치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서를 넣으면 되는데 이건 선생님의 예시니까 이대로만 하라는 건 아니야. 사실은 선생님이 여기다 동영상 넣으려다가 360도 돌리면 동영상으로 소강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넣으려다가 너희들이 짜증낼까봐, 여러분들이 짜증낼까봐 안 넣었는데 동영상으로 표현해도 좋아요. 동영상으로 표현해도. 다색성도 마찬가지. 다색성도 동영상으로 표현해도 좋아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다음 마지막, 쌍정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트윈, 쌍둥이란 얘기야. 쌍둥이 결정이란 얘기예요. 지금 A를 보면 광물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개방 니콜에서 직교 니콜로 가면은 이렇게 그 색깔 무늬가 좀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조금 회전해 보면, 재물대를 약간 회전했더니, 선생님이 약간 회전했더니 색깔 무늬가 대칭적으로 막 반대로 막 바뀌거든. 요런 경우에는 지금 이 보는 요 그림은 사장석의 치편쌍정이에요. 근데 꼭 요런 치편쌍정 말고도 광물이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는데 직교 니콜로 보면 반이 쪼개져 보이고 그 절반이 기하학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란 그런 쌍정들이 여러분들 조금 보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쌍정을 찾는다면 이게 왜 쌍정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로 꼭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쓰는데, 그동안 배운 걸 토대로 이 광물은 광학적 특징이 평강 현미경 하에서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얘는
석영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광물을 동정할 수 있다면, 감별해낼 수 있다면 그 사진을 넣고 표시를 하고 이 광물은 무슨 광물이다. 왜냐하면 이 광물은 이런 과학적 성질이 있는데 내가 현미경을 통해 확인해 봤더니 딱 그렇더라. 이런 식으로 마지막 느낀 점이라고 선생님 써놨는데 사실은 정리 그냥 느낀 점을 써도 좋고요. 이런 과학적 특징으로 뭘 감별해냈다면 그런 내용을 써도 좋고요. 그거까지 써서 다 아시죠? 이제 여기 보면 파일에서 다운로드 PDF 하면 여러분들 그 PDF로 다운이 받아지는데 그 이름을 다시 수정하세요. 보고서 F 화성한 박평 관찰 보고서가 아니라 수행평가 F 보미 몇 반 학번 이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일단 요 시간 내에 제출하시고요. 그 이후에도 제출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후에 제출한 학생들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미리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점수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누구나 다 보석의 미학을 배우면서 이렇게 광물을 감별해낼 수 있고 광물의 과학적 특징을 알 수 있고 공부하라는 차원에서 수행평가를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